자, 3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자. 3번 주제 먼저 읽고 진행할게요. 주제, 고쳐서 다시 익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습관이 들으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습관이 들기 이전에 또는 여러분이 뭔가를 제대로 익히기 이전에 처음부터 제대로 습관을 들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오른손으로 뭔가를 쓰잖아. 그치? 물론 이제 왼손잡이도 있지. 선생님처럼. 선생님은 양손잡이지. 자, 오른손으로 뭔가를 쓰는데 하루아침에 또는 단 며칠 내 왼손으로 바꾸는 게 쉬워?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치? 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 우리가 선생님이 스킬 잘 타. 매 겨울마다 이제 스킬 타러 간다 손 치자. 사실은 스킬 못 하지만 매일 가 매일. 근데 이제 뭔가 자세가 좀 엉성해서 개인 레슨을 받으러 딱 갔는데 오히려 코치가 이거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이미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버린 거야. 오히려 초보자보다 더 어렵게 배운다는 거야. 왜? 이미 한번 습관이 들어버리고 익혀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가보자. 자, think of. 한번 생각해봐. How you hold the pencil. 여러분들이 연필을 어떻게 지금 잡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Maybe your teacher was very strict with all her students.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되게 엄격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strict라는 건 엄격한이라는 건데 뭐 성격이 엄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오른손으로 글씨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쓰면 되게 혼내시고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셨을 거다 이 말이지. 됐지? 그리고 you could only hold the pencil one way.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즉 오른손으로만 연필을 잡고 사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왼손으로 쓰려고 그러면 뭔가 get in trouble. 문제에 빠졌겠지. 문제에 빠진다는 건 뭐 혼나든지 그치? 아니면 왼손으로 쓰면 사실 좀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까? 이렇게 막 돌려서 쓰잖아 왼손잡이들. 어찌됐건 you get into trouble. You get in trouble. 여러분이 문제에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연필을 쥐는 이런 기술. 이게 뭐 기술이라 할 것까지 없고요. 우리가 연필을 사용하는 그 방식, 오른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그치? 이런 방식은 ingrained, 심어져 있는,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이란 뜻이야. 이미 심어져 있고 익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리고 you'd find it uncomfortable. 여러분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인 거야. 이 말은 뒤에 진짜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 자, 해석하면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다른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다른 손으로겠지. 그치? 보편적으로 오른손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데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왼손으로 연필을 쥐고 왼손으로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얘가 목적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구문 수업할 때 평상시 구문 수업할 때 자꾸 강조하지만 이렇게 오형식 문장 즉 목적 보어가 있는 오형식 문장에서 find는 찾다란 뜻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 그치?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손으로 다른 방식으로 연필을 잡는 게 사용하는 것이 uncomfortable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가 연필을 잡는 이런 기술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ingrained 하면은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라기보다는 하나의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I am tired. 우리가 이걸 ed가 붙어있는 물론 과거 분사야. 근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해가지고 수동태로 바라보니 아니면 하나의 독립적인 피곤한 이란 형용사로 바라보니 형용사로 바라보잖아. 그치?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ingrained 하면 어디에 심어져 있는 또는 익숙해져 있는, 익혀져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라봐. 오케이? 동사 형태로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Maybe you like skiing. 여러분이 스키 좋아해. 그리고 decided to take some lesson. 스키를 워낙 좋아해서 한번 내 폼을 바꿔보려고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한번 결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Despite having skied already for a number of years. 몇 년, 뭐 5년, 6년, 7, 8년 이미 몇 년 동안 스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예쁘게 왜 스키 타다 보면 예쁘게 타는 애들 분명히 있잖아. 되게 멋있게 타는 애들. 나도 좀 그렇게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레슨을 받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 despite는 in spite of. despite 뒤에는 of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지. 근데 뒤에 봐. skiing이 아니라 having skied. having skied.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 have, pp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야? 현재 완료랑 유사하다. 그래서 완료 동명사.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동명사의 시제가 완료더라. 그래서 뭘 나타내느냐? 이 문장의 본동사보다 한 시제가 먼저 발생한 거지. 먼저 발생한 거야. 이 문장의 본동사가 뭐야? 스키 좋아하고 결심했어. 자, 수년간 스키를 타왔던 게 먼저야? 아니면 결심한 게 먼저야? 스키를 수년간 타오고 나서 결심한 거잖아. 그치? 스키를 타왔던 게 먼저지.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스키인이라는 단순 동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having pp, have pp의 형태인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어차피 이게 내신이잖아.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시험으로도 볼 거란 말이지. 됐지?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 자, 이미 수년간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스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레슨을 받기로 우리가 결심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You may be surprised. 놀랄지도 몰라. 뭐에? To discover that. 데디아를 알게 돼서. 그럼 데디아가 뭔지 보자. Your posture, 자세나 이 형태가 너무 엉성해. 레슨 받으려고 딱 갔는데 코치가 이거 자세가 왜 있다? 왜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 코치?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문장. Your instructor, 강사는 will have to work harder. 더 노력해야 되는데 강사가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Get you to change your form. 당신이 목적어, 계시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물론 투부정사지만 일단 to를 배제하면 동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자세나 폼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고객의 내 폼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노력할 거다 이 말이지. harder, 더 힘들게. 뭐보다 만약 그 강사가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도 없고 스키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형태, 어떤 자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스키를 오랫동안 타왔던 내가 내 자세를 바꾸도록 하는데 더 힘들게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이미 나한테는 안 좋은 자세가 몸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치? 자, 그건 왜겠어? 이미 안 좋은 자세가 몸에 뱄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이미 형성이 되고 특정한 방식을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이야. 스키 타는. 근데 어떤 특정한 방식이야? 좋은 방식이겠어? 안 좋은 방식이겠어? 당연히 안 좋은 방식이겠지. 그치?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unlearn이니까 폐기해야만 하는, 배우는 걸 없애는 거니까 없애버려야 하는,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스킷하는 특정한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좋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ick up the correct form, 정확한 방식, 정확한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픽업이라는 건 이렇게 짚다잖아. 짚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정확한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폐기하고 버려야만 하는 이런 스킷하는 특정한 방식, 즉 안 좋은 자세를 배워왔어. 우리의 근육,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배우는데 우린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폐기하고 없애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The next time you are learning something new,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야?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하자 이거잖아. 그치?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make sure, 분명히 해도 you do it the correct way, 정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For the first time around,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식을 버리는데 먼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나서 배우게 되잖아.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You don't have to learn it twice.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데 2배 또는 2번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워낙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방식들. 수업할 때 보면 안 좋은 자세라기보다 안 좋은 방식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특히 좀 성격이 꼼꼼한 친구들,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는데, 또는 필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열심히 필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자, 필기하지 말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시를 해주는 거잖아.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저런 부분이 중요하다, 또는 선생님처럼 딱 어때? 문제도 만들어주고, 그치? 그렇게 따라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음부터 학습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지문 별표 쳐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뭐 쉽고 어렵다는 차치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좋아. 여러분들 별표 쳐주세요. 자, 일단 주제 보자. 읽기와 쓰기. 즉 비판적인 토론의 과정. 비판적인,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인 토론의 과정 또는 비판적인 어떤 평가, 비판적인 어떤 사고가 갖는 장점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인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알지? 보자.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또는 글을 쓸 때 we engage in 어디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참여해? A process of locating and entering an ongoing discussion about an issue. 어떤 문제에 대해서 ongoing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논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게 책이 무슨 내용이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치? 글을 쓸 때도 막 쓰니?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논의,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 이 진행 중이고 있는 이런 논의를 locating, 찾기만 하면 뭐해? 이런 진행 중인 논의 자체를 어떤 entering, 진입시킨다라는 건 글을 쓸 때 진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찾는다는 것은 이제 글을 읽을 때의 과정인 거고, enter가 이제 진입하다잖아. 이런 진행 중인 논의를 진입시킨다라는 건 이제 글을 쓴다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우리는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떤 과정이냐? 찾고 진입해. 뭐해? 뭘 찾고 뭘 진입시키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이런 논의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하고 쓰고 진입하는 entering 하는 이런 과정에 process 이런 과정에 engage in 진입하게 되더라. 됐죠? 라는 표현을 그냥 어렵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examining 검토하면서 뭘? critically 비판적으로 아이디어를 검토하면서 어떤 아이디어야?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아이디어. 내가 글을 읽을 때 그 아이디어를 표현한 사람은 누구겠어? 작가겠지. 저자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내용들을 우리가 100%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치?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진 않잖아. 읽다 보면 뭐지?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어떤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또 검토를 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논의를 찾고 그런 것들을 기입시키는 이런 과정, 즉 쉽게 말하면 비판적 사고 과정을 갖고 거치게 된다 이거야. 다시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되게 어렵잖아 이 문장 자체가. 아니 어렵게 표현을 했잖아.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예를 들어주지. 예를 들면 쉽게 이해시키려고 뭐라고 나와있어? We may find ourselves nodding and agreeing with. 노드가 고개를 끄덕이다. 우리 자신이 뭐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동의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동의한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또는 심지어 admiring a text or an image, 어떤 텍스트의 내용이나 그 텍스트의 어떤 이미지에 막 감탄하는 거야. 감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왜?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야?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이건 단순히 비판적 사고라기보단 동의한다. 이 내용이지. 그 다음 문장. 또는 이제 여기가 나오잖아. 또는 아까 앞서서 nodding 고개를 끄덕여 동의해 나가서 admiring 감탄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또는 we may be triggered. 트리거가 방아쇠를 당기다. 뭔가를 유발시키다 이 말인 거지. 또는 촉진시키다. 근데 지금 수동태니까 우리는 유발되거나 촉진될지도 모릅니다. 뭐 하도록? 단어를 사용하도록 촉진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문맥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be triggered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알았지? 단어, 어떤 단어? 비판적 사고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but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s we read,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됐지? 어떻게 하면서 either A or B 하면 A, B 둘 중 하나를 하면서 이거지. Saying it in our head, 머릿속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근데 속으로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이렇게 하잖아. 또는 writing it in the text,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써보면서 하지만 자기의 다른 의견을 써볼 수도 있잖아. 제 책에. 또는 우리 메모에.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아까 앞서서 동의한다는 내용보다. 그치? 동의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갖추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은 마커가 표시하다지. 즉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진입.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어. 어디에 진입했겠어? 비판적 사고의 이 과정으로 뛰어들고 진입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진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진입하는 거야? 자,
아이디어의 소용돌이. around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소용돌이로 진입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져들었다는 거지.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비판적 사고를 할지. 내용도 모르면서 뭔 비판을 해.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바보지, 바보. 헛소리 하는 거지. 또라이 취급당하는 거지. 그치?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비판적 사고 과정을 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비판적으로 그 아이디어들을 검토해, 그냥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거지. 어떤 우리가 찾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그게 올바른 것이면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절할 수도 있지. 생각을 조절. 그에 따라서, accordingly 하면 그에 따라서 정도 해석하면 돼. 그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아이디어를 검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글 쓰는 과정에서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그러니까 여기서 글 쓴다는 건 아마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영작 또는 내가 어떤 장문, 내가 어떤 에세이를 쓰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 사고 과정을 갖다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 또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모하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라이팅 과정이지. 그치? 자, 이런 라이팅의 과정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 자신의 입장, 그 내용 또는 그 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이, 자, 주어 동사지,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잘라줘.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 이 두 개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Position that others take,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비판적인 사고죠. 마지막 결론인 거야. 중요한 거. 이런 비판적 사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글쓰기 또는 우리의 글을 읽기 과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쉐이프, 형성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내. 뭘 반응을 내? 우리가 글 쓴 것. 우리가 글 쓴 거에 반응을 하고 우리의 대화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계속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내 입장, 내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고쳐 쓸 수 있지. 그치? 고쳐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글들에 대해서, 내가 쓴 글, what we write, what I write,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지. 어떻게? 요즘엔 소설 같은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는 독자들이 댓글 달잖아. 이게 반응이잖아. 그렇게 또 반응을 하면 그 부분이 옳거나 그 부분이 괜찮다 싶으면 그 글을 기반으로, 그 댓글을 기반으로 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인 대화는 계속이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보면 비판적 토론의 과정. 여기서 말하는 토론이라는 건 1대1 또는 다수 대 다수 앉아가지고 정말 토론을 한다 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것도 일종의 토론의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 왜? 책을 읽을 때 나도 내가 글을 쓰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쓰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댓글 남겨주거나 리뷰를 달거나 하면 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요지 집단을 결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단어, 통과 의례. 통과 의례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 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은 아직 이제 고등학생들이지만 대학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이제 딱 올라가면 OT라는 걸 하잖아.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야, 방향. 우리가 중학교로 올라왔을 때 또는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생활을 해야 될지, 뭐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자료도 도움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선배들이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왜? 직접 경험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OT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지. 그치? 근데 특히 대학생들, 대학교 가면 OT를 참 여러 번에 과 OT도 있고 학과 OT도 있고 학년 OT도 있고 처음에 신입생 딱 되면 맨날 OT가. 근데 그 OT 가면 뭐 하냐?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좋게 보자면 정말 대학교에 어떤 4년 동안 또는 뭐 5년, 6년 중간에 휴학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면 뭐 6년, 7년, 8년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OT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동기들끼리 또는 선후배들과의 이 관계가 결속이 되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술 마시면서 우리 좀 친해지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취하면 취기가 있으면 그래서 조금 대담해진단 말이야. 알잖아. 그치? 그래서 집단을 결속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일환이 통과 의례. 대학교 신입생이 OT를 가야지. 안 가면 처음부터 뭐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뭐 왕따가 되려고 물론 안 간다고 왕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제가 할게. 통과 의례라는 거, Rite of Passage. 이런 통과 의례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활동, 이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이성적인 활동은 아니다. 생각으로만 해? 물론 책 읽으면 이성적인 활동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책 읽으면. 근데 책으로 해결하지 않잖아. 그런 중요한 것들은. 그치? 그 다음 있죠. 이런 통과 의례라는 이런 방식, 이런 집단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는 디자인되었어. 뭐 하기 위해서? 신체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에너지를 최고조로, 클라이막스, 최고조로 끌어올리도록 디자인된 거야. 최고조로 끌어올려? 그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게 뭐냐? 즉, 그 그룹을 반딩, 묶어줘. 꼭꼭 묶어주도록. 그게 최고조인 거야. 어떤 집단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 집단의 결속이잖아. 그게 학과든 회사 특히. 그치? 어떤 집단을 결속시키는 이게 핵심이니까 선생님이 괄호 쳐놨어. 오케이? 그래서 빈칸 추론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 최고조로 여러분들의 우리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지. 단순한 OT의 과정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장. 이런 통과 의례라는 것은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하가 아니라. 아하, 이거야. 아하, 뭔 소리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해하잖아. 그치?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문장도 되게 좋은 문장인 거 알지? 이해되지? 자, 예를 들면 회사들은 로프 코스 이벤트, 로프 코스 이벤트 이런 과정을 만든대. 이 과정이 어떤 거야? 통과 의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해. 그럼 처음에 6주, 8주 과정 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기업들, 선생님도 회사 다녔었거든.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하기 전에, 길진 않았지만. 자, 그 회사 생활을 하기 앞서서 신입사원들은 이제 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연구원. 뭐 CJ다. 그럼 CJ 연수원들이 있어. 지방에 보통 보면. CJ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용인에 있고, 용인, 또 뭐 삼성은 어디에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기숙하면서 한 8주 정도,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거야. 몇백 명, 몇천 명이. 엄청나지. 어쨌든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체적인,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정서적인 도전, 어려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왜? 힘들면 뭉치게 되잖아. 했지? 근데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Bonding a group. 그룹을